얼마나 큰 변화가 있어 왔던 것일까? 취재팀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1800년대 음식과 2000년대 음식을 재현해 보았다. 그 결과 1800년대에는 밥, 국, 김치를 기본으로 무말랭이, 오징어조림, 매듭자반 등의 메뉴가, 2000년대는 탕평채, 장어구이, 깻잎 장아찌 등의 메뉴가 상에 올랐다. 식이섬유를 많이 이렇게 함유한 그런 음식이 1800년대 음식이었다면, 지금은 아무래도 그 서양의 문화가 많이 들어오고 서양 음식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 육류를 좀 많이 우리가 먹게 되고. 그렇다면 실제 식사 시간에도 차이가 날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 20대 건강한 남녀 10명을 무작위로 선별해 각각의 식단을 실제로 섭취해보도록 했다. 그 결과 시식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2000년대 메뉴가 1800년대에 비해 6분 4초 정도 더 빨랐으며 음식에 대한 만족도도 2000년대 메뉴가 훨씬 더 높았다. 좀 질기고요. 씹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제가 원래 밥을 빨리 좀 먹는 편인데 제 원래 먹는 속도의 한 3배는 걸리는 것 같아요. 예. 관절도 지금 되게 많이 아파요. 어느 관절? 여기. 예. 맛은 훌륭했습니다. 맛 훌륭하고 청포묵이나 장어 같은 거 음식도 씻기도 편하고 그래서 밥이랑 같이 잘 넘어간 것 같아요. 보통 사람이 음식을 한 번 씹는 데 걸리는 시간은 0.5초 정도. 만일 현대인이 조선시대 사람들에 비해 6분 정도 빨리 식사를 한다면 한 끼니에 720번, 하루 3끼니로 환산하면 2160번 정도 턱의 근육을 덜 사용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것이 평생 지속됐을 경우에는 어떠할까? 반찬 한두 가지에 불과하지만 사소한 식습관이 인류의 얼굴을 바꾸고 육류 위주의 고열량 식이로 인해 인류의 체형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뀔지도 모르는 일이다. 아이들의 성장에도 커다란 변화가 일고 있다. 서울의 한 성장 클리닉. 이곳에는 요즘 나이에 비해 빠른 성장 때문에 병원을 찾는 아이들이 많다. 정상적으로 사춘기 이전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자궁의 두께가 대략 1cm 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친구 같은 경우에는 2.1cm로 자궁의 두께가 증가되어 있고 자궁의 길이 또한 5.8cm 정도로 사춘기에 접어든 자궁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9살 어린 나이에 척용을 시작할 정도로 심각한 성조숙증의 원인은 비만과 환경 호르몬 그리고 스트레스를 손꼽는다. 현대 문명에 지친 아이들이 2~3살 더 빠르게 성숙하지만 성장은 늦춰지는 등 그로 인해 생각지도 못한 피해를 당하는 것이다. 최종 성인 신장이 작아질 가능성이 가장 많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큰 상태이지만은 그 성장 속도가 갈수록 줄어들어서 일단은 우리나라 여성 평균 키인 160.7cm 그리고 혹은 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전적인 키만큼 자라지 않을 정도, 그래서 대부분 150cm 이하로 자랄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성조숙증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이들의 촉용 연령도 조금씩 빨라지는 추세다. 흑인들 가운데는 5살에 촉용을 하는 아이가 있을 정도.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현상을 어떻게 봐야 할까? 돌연변이보다는 진화로 봐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유전적인 성향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70 내지 80% 제기가 되고 있고 실제 어떤 그 유전자 단위에서 어떤 이상이 있을 거라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 중인 합니다. 한국인의 유전자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얼굴 크기와 체형 그리고 자라는 시기까지. 그렇다면 미래 한국인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 전문가들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시대만 해도 강하고 다부졌던 한국인의 인상이 점점 부드러워져가는 추세에 있으며 먼 훗날 한국인은 지금보다 커다란